안녕하십니까. 교보생각 제83회 오늘 방송 주제는 건강하게 물 마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물은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 자, 이것을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구독을 누르고 계신 분은 다시 누를 필요는 없고, 지금까지 구독을 안 누르신 분은 구독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즉 WHO가 권장하는 하루 물 섭취량은 1.5에서 2리터입니다. 200ml 보통 컵으로 약 8잔에서 10잔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인체가 하루에 배출하는 수분의 양이 대략 2.6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즉 대소변으로 1.6리터, 땀으로 0.6리터, 호흡을 통해서도 0.4리터가 배출되어 총 2.6리터가 된답니다. 이 수치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 수치가 정확하다면 매일 2.6리터만큼의 수분을 보충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분 보충을 위해 물을 마시거나 국이나 과일, 채소 등 음식물을 통해 수분 섭취를 하게 되는데요. 사람이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되는 수분의 양은 0.5리터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부족한 2리터의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야 한다는 WHO의 권장 하루 물 섭취량이 1.5리터에서 2리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마셔도 전량 체세포로 흡수되지 않는다는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물을 무작정 많이 마신다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우리가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저나트륨증에 빠질 수 있는데요. 저나트륨증에는 고혈압, 당뇨, 심장병 등 대사성 질환은 물론 어지럼증, 소화불량, 불면증 등 여러가지 질환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무작정 몸에 좋다고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본인이 저나트륨 상태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물 마시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은 많이 마시는 것보다 몸에 흡수되는 양이 중요하답니다. 무엇보다 몸에 가장 잘 흡수되는 물은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맹물이 가장 몸에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물을 많이 마시면 몸의 염도가 떨어져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대사성 질환을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저나트륨증에 대해서는 지난 81회째 물과 소금을 주제로 방송한 것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평소 즐겨 마시는 탄산음료나 커피, 녹차 등 많은 음료수가 수분 섭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크나큰 오산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음료수는 수분 섭취에 방해가 되어 오히려 수분 부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물은 순수한 맹물로 마시되 저나트륨증에 빠지지 않도록 적당히 소금물을 마셔야 합니다. 또한 갈증 해소나 물의 흡수를 높이기 위해 물을 마실 때는 우리 체온에 가까운 따뜻한 온도의 온수 마시기를 권유합니다. 온수는 냉수에 비해 몸에 부드럽게 작용해 좋은 생체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갈증 해소와 물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찬물을 마시면 자율신경계가 과도하게 자극돼 부정맥 등 심장 이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고령자나 허약자는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체온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위장의 혈류량이 떨어져 소화액 분비 저하 등의 이유로 소화불량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찬물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어린이나 노인들은 짠 음식을 좋아할까요? 노인이 되면 미각이 둔화되어 짠맛을 잘 느끼지 못해 음식을 만들 때 짜게 만들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노인들의 신체가 노화를 늦추기 위한 자연현상이라고 합니다. 즉, 소금의 효능인 알칼리 항산화 효과로 인해 죽거나 파괴된 세포를 제거하고 세포의 조기 노화를 방지하려는 신체 자기방어 현상이랍니다. 따라서 노인들이 싱겁게 먹으면 노화가 촉진되고 면역력이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음식을 짜게 먹는 것도 급격한 성장기의 세포 증식으로 인해 염분이 필요하여 이를 섭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스팸이나 베이컨, 라면 등 짠 음식을 더 즐겨 먹습니다. 이것도 성장기 신체의 자연현상이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건강상식으로는 이러한 현상을 적극 말려서 신체 방어 현상을 무시하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염분을 보충하기 위해 짠 음식만 먹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음식을 통해서 염분을 보충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물을 먹어야 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에 소금이 부족하면 그만큼 몸의 수분도 부족하게 되어 심각한 탈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대부분 눈치채지 못해 만성 탈수증이 되고 심각한 질병을 불러오게 되는데요. 몸에 염분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수분도 부족해진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죠?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관에 탈수가 생겨 혈액이 끈끈해집니다. 그러면 혈관이 막히게 되고 이로 인해 혈관계 질환, 즉 고혈압, 뇌졸중, 심부전 등등이 발생합니다. 또한 물과 염분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곳이 신장인데 나트륨이 모자라면 신장의 사구체가 망가져 심부전증이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소금물로 만성질환을 치료한 사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만성 소화불량의 소금물 마시기. 저는 저염식 다이어트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오랫동안 만성 소화불량과 설사에 시달렸습니다. 밀가루나 생야채를 먹으면 어김없이 설사를 하면서 7년을 고생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8번까지도 화장실을 간 적도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 음식이 괜찮을까? 소화불량을 일으키지 않을까? 등등 걱정하면서 제대로 음식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할 땐 변비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정보를 검색해보다가 소금물 마시기 정보가 있어 찾아보니 몸에 염분이 부족해도 질병에 걸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특히 저염식으로 몸의 염도가 떨어지면 소화불량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염도가 떨어지면 소화불량은 물론 설사, 탈모, 피부노화, 면역력 저하, 안구건조, 수족냉증 등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물 먹기를 시도해보았습니다. 깨끗한 물 500ml에 5g 정도의 좋은 소금을 녹여서 식후 1시간 후부터 다음 식사 전까지 수시로 한 모금씩 자주 마셔주었습니다. 그리고 2주일이 지나자 소화불량 증세와 설사 증세가 현저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소금물을 마신 이후 변비도 사라지고 다리 부종도 없어졌습니다.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소금물 마시기를 권하고 싶네요. 소금물 많이 마셔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한번 시도해보시길 추천합니다. 푹 자고 싶다면 자기 전 소금물을 마셔라. 밤에 잠들기 어렵거나 자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 반복해서 깨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자기 전 소금물을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소금은 멜라토닌 생성을 촉진시켜 수면장애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멜라토닌은 항산화 효소 활성화는 물론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또한 소금물은 스트레스 반응을 낮춰 안정을 취하게 합니다. 국제학술 전문지인 저널 오브 뉴로사이언스에 게재된 연구 논문에 따르면 나트륨은 스트레스 수치를 빠르게 낮춰주며 체내 옥시토신 수치를 높여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옥시토신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작용을 한답니다. 따라서 잠들기 30분 전에 따뜻한 소금물을 마시면 신체에 이완 효과를 주어 숙면에 도움을 준다는 과학적 실험 결과입니다. 잠을 깊이 자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한번 시도해볼 만한 방법 아닐까요? 피부 노화 방지, 심장질환자, 여드름 치료에 소금물의 효과. 소금의 알칼리 항산화 효과는 죽은 세포를 빠르게 제거하고 세포의 조기 노화를 방지해 피부 노화 예방에도 효과적이랍니다. 미국 의학협회 저널 네트워크 오픈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따뜻한 소금물 적당량을 매일 섭취하면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낮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소금이 혈관을 정화시켜 적혈구 생성을 돕기 때문이랍니다. 이 내용은 헬스조선에서 기사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드름이 심한 사람은 따뜻한 소금물을 하루 1리터 이상 2주간 복용해 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소금물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부작용을 느끼면 언제든지 중단하면 됩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사람은 소금물을 마셔보세요. 소금물을 자주 마시면 몸속 신경전달 기능이 강화되어 무리하게 근육을 사용하더라도 근육통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소금이 체내 전해질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몸속에 소금이 부족해졌을 때 혈압이 떨어지고 근육경련이 나타나는 것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근육을 쓰지 않았는데도 쥐가 자주 나는 사람들은 체내 전해질 부족을 의심해보고 소금물을 꾸준히 먹을 것을 권유합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증상은 소금물을 꾸준히 며칠만 마셔보시면 바로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소금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숙취 해소하고 싶어요. 술을 많이 먹었더니 심한 숙취로 너무 힘들 때는 어떻게 해요?
따뜻한 물에 소금을 타서 마시고 한 잠 더 자고 나면 숙취가 사라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숙취해소 음료로 많이 소개되는 이온 음료도 사실은 소금물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소변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때 몸 안의 염분도 같이 빠져나갑니다. 술로 인한 이뇨작용으로 염분이 빠져나가 과음하고 나면 짜고 매운 국물이 땡기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술 먹고 난 다음 날 갈증으로 물을 마시면 곧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려 혈액 속의 알코올 성분과 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을 배출시키지 못하지만 소금물을 먹으면 소금의 염분이 수분을 혈액 속으로 침투시켜 혈액 속의 불순물을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과음으로 숙취가 심하시다면 따뜻한 소금물을 한번 마셔보세요. 마셔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보시죠. 다만 차가운 소금물은 절대 마시지 마세요. 장이 꼬여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소금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금물 만드는 방법을 말해 볼게요. 첫째, 소금물은 편한 용기에 따뜻한 물을 채우고 좋은 소금으로 골라 0.9% 정도의 농도로 타서 마시기를 권장합니다. 따뜻한 소금물을 섭취하면 체온이 올라가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소금물을 차게 마시면 장기의 활동을 떨어뜨려 수분 흡수에 방해가 됩니다. 둘째, 소금물의 농도는 처음 0.5%에서 서서히 늘려 0.9% 정도에서 섭취하면 좋습니다. 사람마다 먹기 좋은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취향에 맞는 소금물의 농도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정상적인 사람이 음식으로 충분한 소금 섭취를 못하는 경우에 이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소금물을 마실 때는 소금물의 농도는 0.9%보다 조금 높아도 괜찮습니다. 넷째, 체내에 충분한 수분 공급을 위해서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고자 할 경우 소금물을 0.9% 이하로 만들어 하루 500ml 정도를 자주 식간에 마셔주면 맹물 마시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또한 소금물만 마시기가 거북한 사람은 레몬즙을 적당량 섞어서 마시면 레몬 효과가 혈액순환 등 면역력 증진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적극 추천합니다. 소금물은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스포츠계의 염분 섭취 권장량은 1시간 기준으로 1시간 이상 운동하게 되는 경우 몰 1리터당 0.5g에서 0.7g을 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포츠 음료와 비슷한 농도입니다. 그런데 요즘 새로 나온 일부 스포츠 음료는 나트륨 농도가 15%인 경우도 많습니다. 적당한 소금물 마시기는 평상시 식후 30분에서 식전 30분 사이에 오전 식간 200ml의 양을, 오후 식간 200ml의 양을 한 모금씩 자주 마셔주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 잔의 소금물을 마시도록 합니다. 그러나 총 마시는 양은 사람의 체중과 신체 조건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소금물이 좋다고 해도 소금물을 마실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소금물이 좋다고 무턱대고 소금 섭취를 늘리다가는 현대의학에서 주장하는 소금 과잉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시는 모든 물을 소금물로 대체하는 것은 과요불급이 됩니다. 즉, 부족함만 못하다는 것이죠. 만약 지속적으로 0.9% 이상의 소금물을 과용하셨다면 세포액은 지속적인 염도 상승에 따라 소금 섭취를 줄이도록 몸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즉, 체내 염분 농도가 높다는 신호는 안구 통증, 손발 저림, 피부염, 경미한 탈모증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맹물을 마셔주면 과잉된 염분이 배출되어 그러한 부작용은 바로 사라집니다. 다만 맹물을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길어져 체내 염도가 높게 유지되면 그 부작용으로 일부 질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다만 이때는 충분한 수분 공급만 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금물의 효과와 주의할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인체는 스스로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건강상식이 모든 매체에서 가장 인기 메뉴이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각종 질환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왜 고도화된 의료 장비와 수많은 각종 의약품이 있는데도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질환이 대부분일까요? 경호 생각은 물과
공기와 음식의 오염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과 공기는 우리 모두가 어떤 것에 깨끗한지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나 음식의 오염은 모두가 무신경합니다. 특히 저염식 식단과 가공식품의 무지와 수많은 의약품을 매일매일 음식 섭취하듯이 먹어치우는 현대인들은 병원이라는 마음의 안식처에서 오늘도 의사의 처방을 기다리며 하루를 마감합니다. 약은 약을 부르고 그 약으로 몸이 망가져 병원에서 또다시 약으로 인생을 마감시킵니다. 인체는 자연치유력이 있습니다. 현대 의약품이 아니어도 수많은 자연치유 방법이 있습니다. 침과 뜸은 물론이지만 마사지, 치약, 음식요법, 향기요법 등 효과적이고 저렴한 치료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료 행정으로는 대부분의 병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오늘 방송을 실천하시는 분은 복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무한 경호 생각을 마칩니다.